안녕하세요. 54세 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남편과 텃밭을 만드는 작업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. 그 작업 전 작업복 차림을 하고 나오니 큰딸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제 키가 2m처럼 보이게 찍어준다길래 1m 80 정도로만 보이게 찍어달라고 농담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큰딸이 찍어준 사진 속의 저는 진짜로 굉장히 키도 크고 날씬해 보였답니다. 참 신기해서 이렇게 영상 속에 담아봤네요. 예전보다 일하는 속도가 더뎌진 덕분에 요즘은 하루하루 일할 거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답니다. 오늘은 써니네 집에 어떤 전원 일상을 보시게 될까요?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산속 전원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마당에 빨랫줄을 만들어 햇빛과 바람으로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다는 점일 거예요. 산속이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이나 그 외 도심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먼지가 전혀 없거든요. 빨래를 널면서 저 자신도 햇빛에 노출시키고 다양한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겨울 동안은 무조건 건조기를 사용해 빨래를 건조시키고요. 봄이 되면서 마당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햇빛과 바람의 도움을 받아 빨래를 말리곤 합니다.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빨래를 빨랫줄에 넣을 때도 저 나름의 규칙이 생기더라고요. 빨래를 다 넣은 다음 전체를 한 번씩 바라보게 되곤 하거든요. 그때 보면 앞줄엔 좀 더 화사하고 예쁜 색의 빨래들이 있고 나머지 빨래들이 뒷줄에 널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 빨래를 다 넣은 다음 멀리 떨어져서 바라봤을 때 환한 색의 빨래들이 뒤쪽의 자연들 속에 꽃인 양 어우러지는 모습이 좋았나 봅니다. 데크에 만들어준 고양이 놀이터를 써니네 집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. 저녁 6시엔 고양이들이 드나드는 창문으로 모기가 들어올까 싶어 창문을 잠그거든요. 그러면 돌아가며 와서 그 창문을 열어달라고 보채더라고요. 밤에는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정해놓고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고양이 놀이터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을 열어주곤 하는데요. 고양이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그 고양이 야외 놀이터 공간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. 라온아, 그 안에 있는 거야? 조이야, 꼬리쳐. 우리 조이 꼬리쳐. 아이 귀여워. 요즘 새로 시작한 예능 중에 빼고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. 거기서 출연자들에게 만들어준 김밥이 만들기 쉬워 보이더라고요. 원래 그 프로그램에선 멸치 아몬드 볶음을 이용했었는데요.
큰딸이 먹고 싶다고 해서 오징어 실채볶음을 만든 김에 그 빼고파 김밥을 만들기로 했답니다. 추가로 들어간 김밥 재료는 계란 지단과 씻어서 종종종 썰어놓은 묵은지와 김. 프로그램상에서 김밥의 포인트는 현미밥을 굉장히 얇게 펴서 밥이 들어갔지만 밥의 양은 많지 않았다는 것. 대신 그 외에 계란지단과 멸치볶음은 듬뿍 넣어줬다는 거였어요. 전 현미밥 해놓은 게 없어서 얼려놓았던 흑미밥을 해동해서 사용했고요. 다이어트 김밥이기 때문에 밥을 단촛물로 비비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. 단촛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묵은지에서 신맛이 나고 멸치볶음이나 오징어 실채볶음이 단맛을 책임지니까요. 저희 집에선 식사 때 밥을 잘 먹지 않으니 김밥을 쌀 일도 없고 해서 오래된 김밥을 버린 상태였어요. 덕분에 고수들만 한다는 김밥 없이 김밥 사기에 도전했답니다. 장비 없이 김밥을 싸니까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진 않았는데요. 생각보다는 맛있는 김밥이었답니다. 프로그램에선 와구와구 먹을 수 있도록 김밥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서 각각 한 줄씩 먹었었어요. 전 그 정도로 두껍게 만들진 않았음에도 딸들과 제가 한 줄씩 먹으니 충분히 배가 부르더라고요. 물론 남편은 김밥 2줄을 먹었습니다. 토요일 밤에 하는 이 예능 앞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비만의 형태와 원인도 모두 다른 여자 게스트분들이 나오니까 자기 체형과 비슷한 사람의 솔루션을 따라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. 초반이라 그런지 알려주는 운동들도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만한 것들이더라고요. 또 여자들끼리만 합숙하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공감대가 있어서 프로그램 보면서 많이 웃게 되기도 하고요. 토요일 밤마다 이 프로그램 보고 나면 거기서 나온 음식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당근마켓에서 구입했던 식물들이 모두 작은 화분에 담겨 있어서 분갈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. 꽃이 피어있는 식물은 분갈이든 가지치기든 무엇을 하든 꽃이 진 다음에 해줘야 하더라고요. 그걸 모르고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던 캄파놀라를 분갈이했다가 그만 보내버리고 말았답니다.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구입했던 삭소롬들의 꽃이 지길 기다렸다가 드디어 분갈이를 해줬어요. 따로따로 구입했던 삭소롬들은 한 화분에 모아 심기를 하기로 했고요. 꽃이 진 애니시다도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. 삭소롬들을 모아 심기 할 화분에 애니시다를 옮겼다가 다시 빼내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후엔 실수 없이 차례대로 분갈이를 해주었어요. 꽃이 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삭소롬들이 정말 많이 자랐답니다. 너무 잘 자라서 큰 가지가 부러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땅에 두기만 해도 뿌리가 잘 자랄 만큼 삽목이 잘 되는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러진 삭소롬 큰 가지도 다른 화분에 심어 주었어요.
예쁜 빈티지 화분에 삭소롬들을 모아 심어 놓으니 정말 예뻤습니다. 외목대로 자라고 있는 애니시다도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었어요. 햇빛, 물, 통풍이 식물을 키우는데 중요한 조건이라지만 흙의 양도 무시 못할 조건이더라고요. 식물계의 고수분들은 작은 화분에서도 식물을 잘 키워내시지만 저처럼 식물에 있어선 항상 초보인 경우 조금은 큰 화분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훨씬 안전하더라는 것이 식물계의 마이너스 손인 저의 경험입니다. 우리 없어? 나 물 줄게. 제가 분갈이를 하는 동안 고양이들이 야외 놀이터 공간에서 저를 구경하고 있었답니다. 분갈이한 식물들에 물을 주는 걸 세심하게 구경하는 흰색 터키시 앙고라 고양이가 레오이고요. 뒤쪽에서 신경 안 쓰는 듯 신경 쓰고 있는 샴 고양이가 제제입니다. 이렇게 식물들과 동물들 사이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또 하루를 채웠네요.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충분한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.